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슨 중에 있었던 두 분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분은 저와 함께 하신 지 22개월 정도 되신 30대 분이신데요. 처음에 발라드 1번을 가지고 오셔서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그 상태로 가지고 오셔서 다시 허물고 한마디 한마디 다듬어가는 그런 아주 어려운 과정을 1년 가까이 하셨던 것 같아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퇴근 후에 오셔서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디시고 일단 한번 곡을 다시 다듬어 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어요. 기초가 필요한 곡인데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쉬운 곡을 이제 추천해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곡이 몇 곡이 있고 그 곡을 꼭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곡을 하시면 당연히 쉬운 곡은 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그분의 의견대로 그렇게 레슨을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곡을 완성을 했지만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어요. 몸의 긴장이 풀어지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리스트에 헌정을 치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그 곡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리스트는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는 곡이라서 훨씬 어려움이 적었어요. 한 곡을 이제 다 익숙한 상태로 오시면은 그 습관을 다시 고치는 게 처음부터 곡을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리스트를 하시면서 쇼팽을 하실 때보다는 훨씬 이렇게 몸이 릴렉스가 되셨고 손목을 쓰는 것도 잘 되셔서 좀 더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른손에 레가토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섬세한 소리를 내는 부분은 역시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 과정에서도 한옥 연습을 열심히 하시고 그 결과를 체험하시면서 손가락에 힘을 기르고 이런 기초적인 테크닉을 단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바흐 인벤션을 한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얼마 전부터 바흐 인벤션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인벤션은 뭐 쇼팽 발라드 1번이나 리스트 그 헌정보다 훨씬 단순하고 짧고 치기 쉬운 곡인데 그 단순한 곡을 치시면서 이제야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무엇이 잘 안 되고 있는지 거울처럼 환히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전에는 제가 힘을 더 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런저런 방법을 말씀드리면 나는 힘이 빠져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돼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그 과정에서도 계속 몸에 힘을 빼는 이런 작업들은 계속 하고 있었죠. 그분도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몸이 경직되어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빼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게 어려운 곡을 치면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바흐를 하시면서 뭔가 새로운 눈이
헛되어졌다고 할까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로 기쁘고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2년 가까이 함께 해오는 시간 동안 그분도 최선을 다하셨고 저도 원하시는 곡을 원하시는 만큼 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레슨을 했지만 내 수준에 맞지 않는 곡을 칠 때 갖는 한계는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확고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흐 인벤션을 하시면서 너무 즐겁게 한음 소리를 만드는 즐거움을 다시 느끼시고 훨씬 더 릴렉스하는 것들이 쉬워지시는 경험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레슨을 한다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저도 느끼고 그분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의 케이스는 오늘 레슨을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분은 저와 함께 한 지 20개월 정도 된 40대 분이세요. 처음에 쉬운 유해지곡, 영화 음악이나 팝송 같은 곡을 치고 싶다고 하셨고 그런 곡을 치면서 체르니를 이제 병행을 했었어요. 지금 이제 바이에를 먼저 하시고 바이에 학원을 완주하시고 그 다음에 체르니 100번에 들어가서 지금 27번, 8번, 9번을 오늘 하셨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좀 지루해지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는데 의외로 더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레슨을 하실 때도 이렇게 먼저 여러 가지 피아노를 연습하시면서 드셨던 생각들을 나눠주셔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어떤 큰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악보의 이면에 체르니가 왜 여기에 이런 기호를 썼지? 이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지? 어떤 과제를 준 것인지를 읽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그 곡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연습해 오시고 그 과정들에서 재미를 느끼시면서 오늘 레슨 때에도 굉장히 즐거운 모습으로 피아노를 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너무나 기뻤던 것 같습니다. 곡을 완성하는 것도 당연히 즐겁고 이제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긴 하죠. 충만감이 있고 해방감이 있고 그런데 피아노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몰랐던 것,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 기존과는 다른 시선, 다른 위치에서 악보를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어떤 식으로 연습하는지를 보게 되는 그 경험이야말로 더 값진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를 완벽하게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허물이 되고 뭔가 발전하지 못한 것 같고 나만 퇴보되는 것 같고 우리는 좀 그런 강박관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언론이나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나 모습들에서 그런 분위기들을 읽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잘해야 된다는, 완성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기존에 당연시 여겼던 것,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또는 이건 너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 것이 또 그거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이게 될 때 진정으로 성장한 것이 아닐까, 그 성장의 경험이야말로 무엇보다 큰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 속에 그런 작은 기쁨들이 있을 때 굳이 낯선 곳에 가서 굉장히 자극적인 경험을 하지 않아도, 뭔가 화려한 것을 쫓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레슨 중에도 나누고 싶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